자, 민주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우클릭 행보 앞서 저희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층의 양당 지지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면은 자, 민주당은 42%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22%로 나왔고요. 자, 무당층 28%로 조사가 됐습니다. 글쎄요. 추이를 나중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도층의 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앞으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겠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범대권 주자들 여야 포함해서 쭉 나열해 돼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35%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범여권 주자들과의 차이는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의 마음을 더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민의힘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된 따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중도층 무시했다간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차원의 얘기였습니까? 윤주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도층을 둘러싼 민주당의 이 공약, 중원 진출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탄핵 심판의 문제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만약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어떻게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 단 60일 정도의 선거만 치렀을 경우에는 심각한 패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어느 선거나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든 또 수도권의 국회의원 선거든 중도층이 결국은 향방을 가르고 중간에 있는 5% 정도 되는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나는데 지금 민주당은 열심히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중도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선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데 사실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도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도대체 뭘 하냐 이런 쓴소리였던 겁니다. 자, 조기 대선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권 잠룡들도 조기 대선 가능성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물밑에서는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검증장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지금 무슨 이거 계엄 특검을 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왜 밖에서는 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 밖에서 무슨 말하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왜 지금 질의 질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왜 그런 중이니까 이야기를 다들 계속 의원님들 하십니까?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자, 어제 저 자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최근에 있었던 MBC의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문제 등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돼야 될 자리인데 김문수 장관을 무슨 검증하는 자리처럼 저렇게 시끄러웠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에 맞지 않는 질문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워낙에 현재 국가의 중대 사태가 벌어졌고 또 김문수 장관이 일개 부처의 장관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국무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엄 당시에 참석은 안 했다라고 하지만 참석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것이고 물론 이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더 검증의 대상이 된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치판에서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다 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실 뭐 얘기를 하다가 대선 주자로서 검증이 필요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해버리면 또 그거는 뭐 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달리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런 자리에서
나온 저런 얘기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러면 이제 그걸 탓하기보다는 장관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장관 말고도 이 다른 이 범여권 잠룡들 출판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에 이 개헌 관련 토론회에 출석을 해서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함께 동참을 하기도 했었죠. 책을 내는데요. 그 주된 내용이 지방 분권과 개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에 한 책을 냈고요. 정치가 뭐길래라는, 물론 그건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모음한 모음집이고 또 책을 하나 낼 예정인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이에요. 직설적으로 아예 대선의 꿈을 담은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지금 26일 책을 하나 출간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계엄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상세히 담았다는 겁니다. 자, 이도 역시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들의 색깔을 각각 내는 그런 책들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